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2019년 3월 18일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4,000불대 위를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140불대를 지켜주고 있으며 XRP는 31센트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하게 됐는데, 제목만 보시면은 미래화폐 비트코인 5년 만에 존폐 위기라고 나온 그 기사가 보이시죠? 이 기사가 처음 나온 날짜가 2009년이고요. 최종 수정 날짜가 2014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2019년이죠. 옛날부터 비트코인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런 말들은 정말 많았었는데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은 중동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은행연합과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이 암호화폐 자산 핀테크 발전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업계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연합이 두 번 들어가죠.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 자산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국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규범화, 제도화를 통해서 기술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부럽습니다. 자, 다음엔 아프리카에는 기프트 카드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패트리샤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창립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기술 발전 현황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의 개방적인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프트 카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역시 아프리카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영국 소식이 있는데 영국계 핀테크 업체 플라티넘 DX에서 미국 행정부 정보화 부문 총괄직인 백악관 정보 책임자와 FBI 고위급 임원을 역임했던 카를로스 솔라리를 CIO에 영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물들을 영입할 정도의 핀테크 회사라면은 정보 쪽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일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58 탐욕 단계에 진입을 했다. 제가 그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보는 탐욕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공포 혹은 극심한 공포 단계 완화 이런 것만 봤었는데 탐욕 단계 시장이 나아진 건 좀 좋은데 이 어감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박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곳이죠. 마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누구나 ICO를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들도 역시 부정한 방식으로 ICO에 나서고 있다. 마카오 당국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 마카오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곧 있으면 마카오 내 모든 ICO 활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선한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암호화폐 대시에 문자 기반 원래 서비스인 대시 텍스트가 탈중앙화 기반 자선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대시 보유자가 특정 주소로 대시 토큰을 발송을 하면은 해당 주소는 자동으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고요. 해당 자선 프로젝트는 현재 시범 서비스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기술도 발달을 시키면서 남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스티밋이라는 웹사이트를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웹사이트가 최근에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25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연구원인 케빈 루크가 이야기하기를 지난 5개월 동안 모든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난 거래량 평균 대비 150%까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만 달러에서 하락할 당시인 2018년 1월 이후 비트코인 일평균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높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 볼륨에 관해서도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 볼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비트코인에 관한 거래의 활발성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높아진 코인들 중에는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 칼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거래 볼륨이 2배로 뛰었고 최근에 가격 역시 17.4%가 상승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칼다노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코인베이스에서 작년에 이 5가지 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난 적이 있었죠. 코인베이스에서 언급했던 그 5가지 코인들의 목록을 보면은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칼다노 에이다이고요. 두 번째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세 번째가 스텔라 루멘, 네 번째가 지캐시, 다섯 번째가 제로엑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칼다노 빼고 전부 다 상장이 되었습니다. 뭐 상장했을 당시에 그때 이 코인들에게 큰 펌핑이 왔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칼다노의 볼륨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코인베이스 그 상장하다는 그런 기사가 뜬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부스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코인베이스에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갑자기 약속했었던 좋은 코인들을 많이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칼다노 차트이고 차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다음 저항선은 바로 6센트 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6센트를 뚫고 나면은 이제 최대 9.5센트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다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소식과 함께 가격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10월달 정도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7월 19일까지 클라이언트 버전을 출시하고 8월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테스트넷인 롭스텐, 골리 혹은 AD혹에서 하드포크를 진행하고 10월달에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를 가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계획대로 밀리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탈릭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컨 체인의 1단계가 되면은 이더리움 DApp 속도가 27만, 그러니까 초당 27만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최근에 있었던 이더리움 미드업에서 이제 비탈릭이 강의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Scale of Blockchains as Data Layers Vitalik Buterin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돈 알트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죠. 이 사람은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즉, 이 사람이 보는 타겟은 $200다라고 최근에 그의 차트 분석을 남겼습니다. 조금 더 차트를 확대해보면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공유를 이렇게 한번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이제 굉장히 숫자가 낮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다가 이제 쫙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역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동안은 이 4,000불대 근방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횡보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볼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볼륨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지갑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갑 숫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외국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스타터 박스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농담도 곁들여가지고 이런 카드들과 함께 동봉이 되어 있는 것인데, 또한 이 스타터 박스를 사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충전할 수 있는 이제 오버워치 비트코인 주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선물로 사서 주면은 그 친구도 이제 좋아하고 비트코인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재밌는 짤, 암호화폐 관련된 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택시안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런 택시인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콜롬비아에 있는 ATM 기기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국경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고 있고요. ATM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그 콜롬비안 페소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니까 100명 정도 뭐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위의 장소를 조금 더 떨어진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가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줄을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웨스턴 유니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웨스턴 유니온은 정말 수수료를 너무 많이 청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웨스턴 유니온에 있던 사람들 이제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저도 전에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암호화폐를 테마로 한 그런 커피죠. 커피 원두를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토시 블렌드
호들 퓨얼, 이렇게 존버하기 위한 연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를 팔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는 이 택시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택시인데, 보시면 암호화폐 관련 로고를 차에 이렇게 페인팅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암호화폐로 결제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한데 아주 좋은 광고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도지코인의 심볼이죠, 강아지, 이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어서 좀 귀여워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 레이싱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멋있게 생겼네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곳은 이 필리핀의 마닐라 카지노 안입니다. 카지노 안에서 8개의 암호화폐를 이렇게 결제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이었고요. 오늘 뉴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은 좀 비교적 짧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광고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도움 없이는 저도 이렇게 채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고를 시청해 주실 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